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2차 2과목 마지막 시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교재에 어떤 내용이 실려 있는지를 한번 읽어보는 이 정도 수준으로 진행한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문제풀이 과정에서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옮겨 적는 이런 형태의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약간의 난감해 하시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요. 좀 더 구체적인 추이를 좀 살펴본 후에 여러분들하고 향후 계획을 다시 한번 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로써 1차 기본 강좌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9페이지 종합이용 방식에서 생산비 보장 방식입니다. 생산비 보장 방식은 고추밖에 없죠? 맞장을 해서 생산비 보장 방식 고추였습니다. 고추였고요. 그래서 사고 접수는 전산에 하고요. 조사 종류 및 방법입니다. 생산비 보장 손해조사가 있습니다. 먼저 생산비 보장 손해조사입니다. 생산비 손해보장 조사는 사고가 접수된 모든 농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조사로 사고 접수 직후 실시하며 다음項目에 따라서 시행합니다. 먼저 가번에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여부인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기상청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되겠습니다. 현지 방문 등을 통하여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다음의 자료를 확보합니다. 먼저 기상청 자료를 확보하고 농업기술센터 의견서 및 손해평가인 소견서 등 재해 입증 자료를 확인하고요. 그다음 피해 농지 사진을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번에 일자 조사를 하고요. 사고 일자를 확인합니다. 재해가 발생한 일자를 확인하고 가문과 같이 지속되는 재해의 사고 일자는 재해가 끝나는 날을 사고 일자로 한다 되어 있네요. 다만 재해가 끝나기 전에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조사가 이루어진 날을 사고 일자로 하며 조사 이후 해당 재해로 추가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번에 수확 예정 일자 또는 수확 개시 일자 및 수확 종료 일자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일자 조사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거죠. 사고 일자를 확인하는 것하고 수확 예정 일자 또는 수확 개시 일자하고 수확 종료 일자를 확인합니다. 사고 일자를 기준으로 사고 일자 전에 수확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수확 예정 일자를 확인하고 사고 일자 전에 수확이 시작되었다면 최초 수확을 시작한 일자 및 수확 종료 일자를 확인합니다. 다음에 조사 방법 선택입니다. 이 조사 방법이 특이하더라고요. 길이 조사와 면적 조사가 있습니다. 생산비 조사에는 길이 조사와 면적 조사가 있다는 것이 좀 특이합니다.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길이와 고추의 길이와 전체적인 면적, 그러니까 평면적인 개념까지도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 이거죠. 라번에 실제 경장 면적을 조사하는데 실제 경장 면적이 길이 조사 방법 또는 면적 조사 방법을 통해서 실제 경장 면적을 확인하는데 이때 실제 경장 면적이 보험 가입 면적 대비 10%, 항상 10%였죠. 10% 이상 차이가 날 때는 계약을 변경해야 되겠습니다. 길이조사 방법을 이용한 실제 경장 면적 조사 방법으로는 첫 번째, 가번에 일항폭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일항폭. 조사 대상 농지 중앙에서 하나의 일항을 선택하여 좌측 끝 일항 고랑에서 두둑이 있는 우측 끝까지 연소가 5개죠. 하나, 둘, 셋, 넷, 5개의 폭을 측정한 후에 해당 수치를 5로 나눠서 다중평균한다 이런 개념이고요. 나번에 농지 내 전체 일항 수를 조사하는데 조사 대상 농지의 전체 일항 수를 확인합니다. 다번에 첫 번째 일항 길이 조사에서 오킹 거리, 걸어가면서 측정하는 기기 있죠? 오킹 거리 측정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농지의 첫 번째 일항의 길이를 조사하고요. 라번에 중간 일항 번호 및 길이 조사에서 첫 번째 일항 이후 일항 길이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하거나 급격한 변화가 끝나는 일항의 변화와 길이를 조사합니다. 마번에 마지막 일항 번호 및 길이 조사에서 농지의 마지막 일항의 번호와 길이를 조사하는데 이번에
면적 조사 방법을 이용한 실제 경장 면적 조사 방법으로서 GPS 면적기 또는 지형도 등을 이용하여 보험가의 면적과 실제 경장 면적이 비교합니다. 마번에 피해 면적을 조사하는데 피해 면적은 피해를 입은 고추가 있는 일항의 면적을 의미하며 실제 경장 면적 조사 시 선택한 조사 방법에 따라서 조사합니다. 길이 조사 방법을 이용한 피해 면적 조사 방법으로는 피해 일항 번호 및 일항 수를 조사하는데 피해 일항으로 확인된 일항의 수와 각 일항별 일항 번호를 확인하고요. 피해 일항 번호 작성, 피해 일항이 2개 이상 연속된 경우에는 연속된 일항의 시작 일항 번호와 마지막 일항 번호를 기재하고 피해 일항이 연속되지 않고 정상 일항 사이에 하나씩 존재하는 경우에는 시작 일항 및 마지막 일항 번호를 모두 해당 피해 일항 번호로 기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면적 조사 방법을 이용한 피해 면적 조사 방법으로는 피해 일항 수를 조사하는데 피해 일항으로 확인된 일항의 수를 확인하고 피해 면적을 조사합니다. GPS 측정기 또는 지형도 등을 이용하여 피해 일항의 면적을 확인하고요. 박원의 손해 정도 비율을 조사합니다. 표면 일항 수를 선정하고 표면 일항 수는 피해 일항 수의 20%로 하되 최소 3개 이상으로 선정하고요. 다만 피해 일항 수가 80일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해 일항 총수의 10%를 표면 일항으로 선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표면 일항은 최소 15개여야 된다 되어 있고요. 표면 일항 선정과 관련돼서는 20%, 80%, 80일항, 최소 10% 이상, 그 다음에 15개 이상 뭐 이런 숫자적인 개념 정도는 향후에 가로넣기가 출제가 되더라도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표면 일항 선정입니다. 선정한 표면 일항 수를 바탕으로 피해 일항 중에서 동일한 간격으로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표면 일항을 선정합니다. 다만 선정한 일항이 표본으로서 부적합한 경우에는 가까운 위치의 다른 피해 일항을 표본 일항으로 선정하고요. 표본 일항 내 고추 상태를 조사합니다. 표면 일항별로 식재된 고추를 손해 정도 비율에 따라서 구분하여 조사하는데 이때 피해가 없거나 보상하는 제2의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한 고추 및 타 작물은 정상으로 분류하고 기조사 시 100%용으로 보험금 지급 완료한 후에 새로 정식한 고추 등 보상 대상과 보장 대상과 무관한 고추는 평가 제외하면 되겠고요. 손해 정도에 따른 손해 비율가 있는데 다섯 등분에 있고요. 20, 40, 60, 80, 100%로 하고 있습니다. 4번에 병해충별 미보상 비율 조사가 있는데 조사 대상 농지에 병해충이 20%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병해충 종류와 적용 기준에 따라 피해 정도를 조사한다. 만일 하나의 농지에 다수의 병해충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된 병해충만 적용하여 조사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4번에 병해충 미보상 비율 조사를 과연 고추에서 해야 되느냐 이게 의문사항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고추가 자 1과목에서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고추의 제 원인을 따지지 않고 직접 간접을 따지지 않고 병해충에 관련돼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보상하는 비율에 대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디로 가냐면 51쪽 가보겠습니다. 51페이지에 보시면 고추에 보시면 자연재해, 조수, 화재에 대해서는 보상하는 손해로 되어 있고 3번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는 3번에 동그라미 3번에 4번이죠. 4번에 원인에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쪽에서는 갑자기 또 그 병해충 미보상 비율 조사가 나와 있다 이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자 이거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안 맞잖아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쪽에서는 또 뭐 평가를 할 때, 측정을 할 때 병해충별 미보상 비율을 조사하라 이거죠. 아무튼 이거 한가 봐요. 아무튼 해서 미보상 비율에 대해서 이렇게 상중하로 또는 해당 없음으로 75%, 50에서 75%, 20에서 50%, 20% 이상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그리고 또 해당 없음도 그래요. 해당 없음에도 제가 이 교재를 트집잡 짜는 게 아니고요. 트집잡 짜는 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아니고 제가 이분들보다 훨씬
그러니까요. 그런데 해당 업성에 보시면 조사 대상 농지에서 20% 이상 발생한 병해충이 없는 경우, 그래서 미만 20% 미만 이렇게 하면 더 편할 텐데 아무튼 한 20% 이상 발생한 병해충이 없는 경우는 20%는 또 하에도 20%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20%라는 개념이 수학적인 개념에서는 포함되는 개념이니까 미만으로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병해충 미보상 비율 조사와 관련돼서는 고추에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백히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으면서도 또 병충해와 관련된 미보상 감수율을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좀 안 맞다 이거죠. 자, 보험금 산정 방법입니다. 자, 보험금 산정 방법은 첫 번째 생산비 보험금 산정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는 생산비 보장 보험금 산정은 잔존 가입 금액의 경과 비율과 피해율을 고려한 1에서 병해충별 미보상 비율을 차감한 값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산정한 값에서 자기 부담감을 차감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개념은 이런 것 같아요. 병해충별 미보상 비율을 조사한 이유는 보상하지 않기 위해서 전체로 병충해에 감염되어 있는가 감염되어 있지 않는가를 구분해서 그걸 제외하겠다 이런 개념 같습니다. 이런 개념 갖고 감자와 본감자에서 병충해에 해당되는 것과 해당되지 않는 개념과는 좀 다른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겠어요. 전체적인 경작 면적에서 병충해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그 피해 입은 것의 정도에 따라서 보상을 하겠다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아마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이쪽 파트를 이해하는데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쪽 파트도 다른 작물도 이와 동일한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다른 데는 없잖아요. 또 다른 쪽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상하지 않아 원인에 직간접으로 묻지 않고 병충해에 의해서 보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고추에서 살펴본 것처럼 보상 비율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있었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경작 면적에서 어떤 생산 품목에 대해서 작물에 대해서 고추에 대해서 병충해가 걸려있다면 병충해 정도에 따라서 보상과 보상을 하지 않겠다.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눠서 전체적으로 보험금 산정을 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험금 산정 방법입니다. 방금 말씀드렸고요. 잔존 가입 금액은 보험 가입 금액에서 기지급 보험금을 차감해 산정하고요. 경과 비율은 다음 목과 같이 수학 이전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수학 이후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수학 이전과 수학 이후로 준비기 1에서 준비기 생산 비계수를 뺀 값에 생장일수를 표준 생장일수에 나누어 보관값을 더해 산출한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런 형태로 전체적으로 표도 있고요. 고추에 대해서는 노지 재배와 터널 재배 전국 59.4%. 이 59.4% 개수를 외워야 되나요? 생산비 개수? 좀 특이하긴 하죠. 59.4%라는 게. 그다음 표 3-5의 사항은 표준 생장 일수인데 고추에 대해서는 노지 재배와 터널 재배입니다. 표준 생장 일수는 100일입니다. 그래서 59.4%와 100일이라는 숫자가 좀 마음에 걸리기는 하죠. 수학기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1에서 수학일수를 표준 수학일수를 나눈 값에 빼어 산출하고 수학일수는 수학개시일부터 4월까지 경과일수로 합니다. 표준 수학일수는 수학개시일부터 수학종료일까지 일수로 하고요. 피해율은 피해 비율의 손해 정도 비율을 고하여 산정하며 각 요소는 아래 목과 같이 산출합니다. 피해 비율 산정하는 방법 실제 경작 면적 대비 피해 면적을 의미하며 피해 면적을 실제 경작 면적으로 나눠서 산출합니다. 손해 정도 비율은 표면 일학 내 고추의 손해 정도를 의미하며 표면 일학 내 각 손해 정도 비율별 고추 수의 손해 정도 비율을 보관값의 합계를 전체 고추 수에서 평가 제외하고 고추를 뺀 값을 나눠 산출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 손해 정도 비율과 손해 비율은 우리가 나중에 공식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한다겠죠. 다음 병해충별 미보상 비율입니다. 조사한 병해충명과 적용 기준을 아래 3-5에 대비하여 미보상 비율을 산출합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있죠? 이런 비용에 대해서 미보상 비율을 상중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다음 자기부담금이 있고요. 5%를 법에서 산출하는 자기부담금은 5%입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있고 이런 병충해, 그래서 보충에 대해서는 병충해가 있죠? 이런 개념이라면 다른 항목도 아마 이런 식의 도표를 주어지고 보상 비율을 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고구마, 감자, 봄감자, 가을감자에는 병해충이 있었잖아요. 자, 다음 편에는 종합이용 방식의 원해시설입니다. 원해시설. 자, 원해시설, 봄품종의 전에 원해시설 품목으로 한다 되어 있고요. 시설하우스, 연동하우스, 내재형 하우스, 유리온실이 해당 대상이 되겠습니다. 시설 작물은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멜론, 파프리카, 상추, 부추, 시금치가 있고요. 사고 접수 전산하고요. 시설하우스 손해조사입니다. 조사 기준은 회사 계약 인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수한 농업용 시설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회사 계약 인수 프로그램을 통해 인수하지 않는 시설물 및 부대 시설은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 장소죠. 그때 시기와 장소, 그 장소에서 보험 가액에 따라 실제 수리 복구비를 산출한 후에 해당 감가상각 기준에 따라 감가 공제를 실시하여 손해액을 산출합니다. 평가 단위입니다.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 시설 1동을 기준으로 보험 목적별로 평가하고요. 조사 방법 보시면 피복제 및 피해 면적을 조사하고요. 구조체, 이 구조체 이것은 우리가 버섯 쪽에서 한번 살펴봤었죠. 손상된 골조를 재사용할 수 없는 경우 교체 수량을 하고요. 손상된 골조를 재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보수 면적을 확인합니다. 손상된 골조를 재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피해물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확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하고 농작물 재보험으로 실제로 농협 손해보험에서 판매하고 있는 카탈로그를 제가 출력해 와서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보성 시설물, 부대 시설, 하우스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농가 부담로, 화재로 인한 보험금 수령 사례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가입 부분에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버섯 재배사, 관수시설, 보온시설, 난방시설, 냉방시설, 환기시설, 표고버섯, 시설 톱밥 재배지는 우리가 재배는 15년도에 추가가 됐고요. 자, 이런 형태 가입기간 2015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짧네요. 버섯은 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가까운 손해 농협자가 1644 8900번으로 여러분들이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1644 8900번입니다. 1644 8900번이 농협손해보험 담당자니까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전화하셔서 궁금한 사항은 직접 실무자하고 통화해서 물어보는 게 가장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번에 계약 인수 프로그램을 통해 인수하지 않는 시설물이 있죠. 가액 미평가 목적물을 보험 가액으로 평가하고 부대 시설에 대해서는 보상 가능한 목적물, 관수시설, 보온시설, 난방시설, 양액 재배시설 확인해서 보험 가액을 조사합니다. 3번에 보상 가능한 목적물 중 피해 목적물에 대한 피해 정도 조사 후 수리 및 보수 비용으로 확인하고 피해 목적물을 재사용할 수 없는 경우 경제적 가치로 확인하는데 시설 작물 손해조사에서 조사 기준을 보시면 손해평가는 사고 잡기 피해에 대하여 평가하며 평가 단위는 목적물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 시점, 피해 확정이 가능한 시점에서 평가하고 조사 방법은 재배 스케줄 확인하고요. 문답 조사를 통하여 확인하고 필요시 재배 스케줄 관련 증빙 서류를 확인합니다. 피해 비율을 조사하는데 피해 발생 시설물 내 시설 작물 피해 면적을 조사하고 전체 재배 면적 중 피해 발생 구역 확인해서 피해 비율을 선정합니다. 손해 비율 정도 확인은 5가지 형태로 해서 보험 목적물 뿌리, 줄기, 잎, 과실 등에 발생한 부분에 손해 정도 비율을 사용하는데 5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에서 100%까지인데 각 20%씩 단계별로 나누고 있고요. 보험금 산정 방법입니다. 시설하우스입니다. 시설하우스의 손해액은 구조체 손해액에 피복제 손해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부대시설 손해액은 별도로 산정합니다. 피복제 손해액과 구조체 손해액의 구한 공식은 같죠? 여기에서 구조체냐 피복제냐만
다루고요. 피복제 중 손해가 발생한 시그마, 피복제 중 손해가 발생한 부재의 지조달가액에서 100% 마이너스 피복제. 손해액 산출 기준은 손해평가는 보험가입 당시 기평가한 재조달가액 산출을 내역을 기초로 하며 실시하며 손해액은 하우스 1동 단위로 산출합니다. 구조체, 석가래, 가로대, 부속자재 등을 구조체라 하는데 피복제로 구분하여 실제 피해에 대한 복구 비용을 기평가한 재조달가액으로 산출한 후에 감가상각을 적용해서 손해액을 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평가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손해가 생긴 때와 거기에서 보험가액을 산정한 후 실제 수리 복구비를 산출한 후에 해당 감가상각 기준에 따라 감가 적용해서 손해액을 산출하시면 되겠고요. 기평가되지 않는 유리손실 및 내재형 하우스는 사고 발생 시점에서 보험가액 및 실제 수리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한 후에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손해액 산출합니다. 피복제는 피해 정도에 상관없이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구조체의 경우 피해액이 구조체 보험가액 20% 이하인 경우 감가 미적용하며 미적용 피해액이 구조체 보험가액 20%를 초과하면서 감가 후 피해액이 구조체 보험가 20% 미만인 경우 보험가액 20%를 손해액으로 평가합니다. 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보험금과 잔존물 제거 비용은 지급보험금의 계산을 준용하여 계산하며 그 합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잔존물 제거 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되고요. 비용 손해 중 손해방지 비용은 지급보험금의 계산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합니다. 다만 손해방지 비용은 20만 원을 초과할 수가 없고요. 지급보험금의 계산을 보시면 보험가입 금액이 보험가입과 같거나 클 때 또는 보험가입 금액이 작을 때 초과보험이냐 일부보험이냐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부담금은 30만 또는 보험가액 10%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고 농업용 시설물과 부대시설 모두를 보험에 부과하고 두 목적물 모두 사고 발생 시에는 두 목적물 보험가액 합계액을 보험가액을 하여 자기부담금액을 산정하고 두 목적물의 손해액 비율로 자기부담금을 각 목적물별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설정을 보시면 보험금 지급 기준입니다.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면책금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 발생 후에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2개 이상 잡기를 가입하는 경우 하나의 잡기 내에서는 해당 잡기 작물의 보험가입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금 산출 방법은 지금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로 풀어보는 게 아마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항에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이걸 다 외워야 되냐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가항이 있고 나항이 있고요. 보험금 산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다항에 부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공식을 외워서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피해율을 보면 재배 면적 내서 나누기 가입 면적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피해 비율은 피해 면적 나누기 재배 면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공식은 여러분들이 가입을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77쪽에 가시면 품목별 감수 과실수 및 필요율 산정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도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로 되어 있는데 이 표를 가지고 계산 문제화 시키는 이런 문제들이 아마 한두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될 걸로 예상을 하니까 우리가 모의고사를 통해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8쪽에 가시면 고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원예시설은 또 계산식이 없는 것 같죠? 종합이용 밭작물 벼 복분자 OD 그 다음에 매실 대추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 그래서 지금 초창기 시험이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한 문제 정도는 한두 문제는 계산 문제가 반드시 나올 걸 예상을 하니까 자주 풀어보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래서 1호 문제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것보다는 계산식을 이용해서 예제를 주어졌을 때 풀어보는, 그래서 우리 문제집에 많이 이용이 있으니까요. 계산 문제만 별도로 또 모아놨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손해평가사 2차 준비하시느라고 저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합격해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심화 과정과 이 과정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심화 과정과
문제풀이 과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